순천 나이트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만 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완화됐던 순천과 광양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고흥에서 완도를 오가는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됐습니다. 이번 국도 승격으로 두 곳이 해상 교량으로 연결돼 30분이면 왕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지역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민들은 해상 시위를 통해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수시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자고 제안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나이트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남 동부권에서 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추가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순천과 광양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 번화가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이 업소 이용객과 종업원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까지 발생한 환자만 모두 20여 명으로 순천은 물론 인근 광양과 여수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에 사흘가량 영업을 해왔고 하루 평균 100여 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개월 동안 문을 닫았어요. 소독하면서 어디 나간다는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했는데도 보건당국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이용객과 그 가족 등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순천시와 광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순천과 광양에서는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최근 동일 생활권인 여수와 고흥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상황에서도 순천과 광양에는 기존보다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돼 왔습니다. 잘 된 데는 막 몰리고 사람이. 생활권이 벌거나 불편한 똑같은 게 의지가 뭐 거짓어요?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 사태가 전남 동부권 전체로 번지면서 도서관과 공공체육시설, 일부 관광지도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전면 휴장합니다. 광양시는 전남 동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과 함께 백운산 자연휴양림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목재 치유 프로그램 예약자들에 대해 이용 금액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안전 추이 변화에 따라 정상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흥에서 완도를 오가는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돼 두 곳이 다리로 연결됩니다. 무려 16년 만에 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풀린 건데요. 남해안 관광벨트도 완성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예술의 섬 고흥 연홍도. 지난 2016년 둘레길 공사를 시작으로 전망대와 예술 조형물 등 다양한 조경 사업이 진행된 이후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루 7차례 오가는 배가 교통편의 전부라 관광객은 물론 섬 주민들도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업하는데 이런 거 전부 다 배로 운반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다시마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차로 실어 날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하다 보니.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도로 승격할 전국 14개 노선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수건이 풀리게 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는데 16년 만에 국도로 지정돼 다리가 놓이게 된 겁니다. 국도 27호선으로 승격된 지방도 830호선은 고흥 거금도에서 연홍도, 완도 금당도, 신도, 평일도 약산도까지 27.4km를 5개 해상교량으로 이어놓는 구간으로 내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리가 완공되면 완도 약산도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내륙으로는 2시간 이상 걸렸지만 단 30분 만에 오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고흥군은 이번 국도 27호선이 완공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평생 수건 사업이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겁니다. 해양 관광 수요 충족이 될 것이고요. 아마 이 명품 해양 관광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복내 신금 교차로에 이르는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공사도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돼 3천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전액 국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흥과 등량도, 고흥을 연결하는 해상 도로 계획은 이번에 국도 승격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해당 구간을 지방도로 지정하고 다시 국도 승격을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편 여수시와 광양시가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은 무산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등 전국 14개 노선의 국도 승격안에서 전라남도가 건의한 노선 가운데 당초 기대를 모았던 이순신대교 국도 59호선 연장은 제외됐습니다. 이순신대교 등 여수산단 진입도로는 최근까지 연평균 26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유지관리 예산을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분담하고 있으며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원도심권 복지관 건립을 위해 9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르신 맞춤형 친환경 무장애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원도심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해 관문동 지역의 복지관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미 부지 내 지작물 등 실태 조사와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완료했으며 오는 8월까지 부지 매입과 보상 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완도에서는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어민들의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수십 척이 완도항 앞바다에서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완도 어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해상 시위에 앞서 이들은 거리에서 가두 행진을 가진 데 이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원전수 해양 방출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 행위다. 일본 정부를 형성한 상여에 밀가루를 투척하며 거듭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힘차게 던져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전 국민이 수산물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민들의 삶이 핍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철회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국내 어민들의 위기감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출신 김회재 의원 등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6명이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수 김회재 의원과 광주의 이용빈, 조오섭, 양향자 의원, 나주의 신정훈, 영암 서삼석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한 구조를 혁신할 준비된 일꾼으로서 담대한 희망의 리더십을 보여달라며 정 전 총리의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을 방문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대권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5.18 41주기를 앞두고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의 광주 방문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조선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3박 4일간 광주에 머물며 전통시장과 현안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사흘간은 5.18 묘역에서 묘비 닦기 봉사를 진행하고 오는 16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칭 광주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등이 5.18을 전후해 광주 방문을 준비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는 17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군사재판의 위험성이 의심되고 내란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심 대상은 순천역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영기 씨와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던 고 김은경 씨 등 9명으로 이들은 여순 사건 당시 행방불명되거나 학살당했습니다. 이들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여수 지역에서는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달에는 시의회에서 여론조사 실시 동의안이 힘겹게 가결돼 조만간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 3년 통합 이후 제기된 여수시 통합청사 건립은 2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민선 7기 여수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문지구 공동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부 정치인과 시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수시장은 3년 통합의 취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들어 지금이 최적기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청사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만 이제 청사하다 보니 여문지구 주민들께서는 조금 어떤 상실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문지구 활성화 시책을 함께합니다.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이 더 시급한 데다 도시의 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별관 증축에 예산을 쓰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균형 발전입니다. 더불어 잘 살자. 여천 지역과 여수 지역이. 지난달에는 여수시의 여론조사 제안을 시의회가 논쟁 끝에 수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시민 의견을 묻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조사의 주체와 방식, 구체적인 문구 등에 대한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찬반 논란은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벌써 정치적으로는 이런 논란이 끊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가져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의 논란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끝내라 하는 뜻의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은 좀 갈등 해소에 있다. 우리 스스로가 좀 갈등을 만드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타협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시청사 별관 증축 논란이 조만간 실시될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성숙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여수시와 시의회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